살을 애는 강추위가 서울 골목을 칼처럼 긁고 지나가요.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사람 얼굴을 억지로 숙이게 만들죠. 그날 아침 25살 윤지은 씨는 반지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지 한쪽은 눅눅하게 들떠 있고 전기장판은 오래전에 끊겨서 차가운 바닥이 그대로 등을 밀어 올려요. 휴대폰 알람이 울리는 순간 지은 씨는 숨부터 얕아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날이었으니까요. 지은 씨에게 오늘은 한 번만 잡히면 삶이 바뀔 수 있는 회사 면접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업계에선 여 회장님이 직접 챙기는 핵심 회사로 유명한 곳이었죠. 자소서에 적어둔 문장을 수십 번 외웠고 새벽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도 틈틈이 예상 질문을 적었어요. 그런데 정작 거울 앞에 서니 옷이 문제였습니다. 코트는 오래전 중고로 산 거라 소매가 번들거리고 구두는 굽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래도 지은 씨는 그걸 정성껏 닦습니다. 오늘만큼은 가난해도 단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목을 그대로 때립니다. 지은 씨는 목도리를 끌어올리고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아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비슷합니다. 추위에 지쳐서 마음까지 굳어 있는 얼굴들이죠. 지은 씨는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오늘만 지나면 된다. 오늘만.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작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손이 얼어서 소리는 시장 쪽에서 났어요. 지은 씨는 본능처럼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오래된 손수레 위에 나물 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비닐봉지를 묶고 계셨어요. 손은 빨갛게 갈라져 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길게 나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깐 보고도 그냥 지나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자기 삶이 급하니까요. 그런데 지은 씨 발이 멈춥니다. 급해야 하는 건 지은 씨도 마찬가지인데도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할머니의 손이 어머니의 손처럼 보였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카드 대금이 밀리던 달, 엄마가 밤새 설거지를 하고도 손끝이 갈라져서 붕대를 감았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지은 씨는 속으로 짧게 욕을 합니다. 왜 하필 오늘 그런데도 몸이 먼저 움직여요. 지은 씨는 할머니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만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눈을 치켜뜨고 지은 씨를 봅니다. 아가씨, 괜찮겠어? 바쁜 거 아니야? 지은 씨는 웃으려 하지만 입술이 떨려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손이 너무 얼어 보이세요. 지은 씨는 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봉지를 묶고 나물 봉지를 정리하고 손수레 바퀴에 걸린 얼음덩이를 떼어냅니다. 손끝이 찌릿하게 아파오지만 지은 씨는 속도를 냅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해요. 고맙다 아가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손이 남아있구나. 지은 씨는 그 말에 목이 막혀요. 괜찮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순간 지은 씨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면접 안내 메시지예요. 면접 시작 30분 전 도착 권장. 지은 씨는 숨을 삼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싸늘하게 계산을 해요. 지금 떠나면 늦지는 않을까?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중심을 잃습니다. 손수레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기울어요. 나물 봉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질 듯 흔들립니다. 지은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손수레를 붙잡습니다. 철제 손잡이가 손바닥을 깊게 눌러요. 아이고. 할머니가 휘청이며 넘어지려는 찰나 지은 씨가
할머니 팔까지 잡아 세웁니다. 지은 씨의 코트 소매가 찢어집니다. 실밥이 길게 튀어나와요. 동시에 지은 씨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단정해야 한다는 자존심, 깔끔해야 한다는 다짐,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지은 씨는 할머니 손부터 봅니다. 할머니,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아가씨 옷이. 지은 씨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실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가 먼저 나옵니다. 할머니, 이거 정리하고 고물상 안이 시장 쪽으로만 조금 옮겨드릴게요. 바람이 너무 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지만 지은 씨는 이미 손수레를 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지은 씨의 마지막 면접 날은 낯선 할머니의 나물 손수레를 붙잡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선택이 지은 씨 인생을 가장 크게 뒤흔들게 됩니다. 손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물 봉지들이 얼어붙은 비닐에 달라붙어 있고 바퀴는 군데군데 얼음이 끼어 잘 굴러가지 않아요. 지은 씨는 이를 악물고 끌어요. 장갑 없이 철 손잡이를 잡은 손은 금세 감각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그걸 신경 쓰면 더 늦어요. 지은 씨는 속으로 계속 말합니다. 빨리 빨리. 할머니는 뒤에서 손수레를 밀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하다. 오늘같이 추운 날 아가씨도 손이 얼 텐데. 지은 씨는 웃으며 말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손이 더 심하세요. 이거 조금만 옮기면 바람 덜 타는 데가 있어요. 지은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시간 쪽으로 갑니다. 신호등, 도로 상태, 버스 정류장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장 입구 근처 바람이 덜 드는 담벼락 쪽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아가씨, 이만하면 됐다. 정말 고맙다. 지은 씨는 손을 털고 가방을 다시 매려는 순간 할머니가 주머니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천주머니예요. 손바닥만 한 크기인데 몇 번이나 꿰맨 흔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 주머니를 지은 씨 손에 꼭 쥐어줍니다. 이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야. 지은 씨는 당황합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제가 뭘 했다고요? 받아. 아가씨가 오늘 나를 붙잡아줬잖아. 나무리고 뭐고 내가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은 씨는 고개를 젓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단단합니다. 그 눈빛엔 재발이 들어있어요. 지은 씨는 결국 주머니를 받습니다. 그럼 정말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래. 그리고 아가씨 오늘 중요한 일 있지? 지은 씨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아, 네. 면접이요. 할머니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아가씨 시간을 빼앗았구나. 지은 씨는 급히 웃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지은 씨는 그렇게 말하지만 휴대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미 여유 시간이 깨져 있어요. 게다가 버스는 오지 않고 도로는 정체로 막힙니다. 지은 씨는 뛸 수 있는 만큼 뛰어요. 코트 소매는 찢어져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머리카락은 엉켜 얼굴을 때립니다. 가방 끈이 어깨에 파고들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회사 근처 큰 도로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집니다. 얼어붙은 보도블록이었어요. 지은 씨는 넘어지며 무릎을 찢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지퍼가 벌어집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날립니다. 지은 씨는 비명을 삼키며 서류를 주워 담아요. 그 순간 할머니가 준 천주머니도 바닥으로 굴러갑니다. 지은 씨는 그걸 주우려다가 잠깐 멈춥니다.
주머니 입구가 살짝 열리며 안에서 작은 금속이 반짝였거든요. 지은 씨는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머니를 쓸어 담아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뛰어요. 숨이 목에서 갈라지고 눈은 따갑게 시려요. 하지만 드디어 회사 건물이 보입니다. 유리로 된 로비, 깔끔한 사람들, 정장 차림의 지원자들. 지은 씨는 그 장면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 씨에게 꽂혀요. 찢어진 소매, 젖은 머리, 무릎에 얼룩.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안내 데스크로 갑니다. 면접 윤지은입니다. 직원이 시간을 보고 표정이 굳습니다. 지은 씨, 이미 시작했어요. 지금 들어가셔도. 지은 씨는 숨이 끊어질 듯 말합니다. 부탁드려요.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가리킵니다. 저쪽으로요. 최대한 조용히 들어가세요. 지은 씨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문 하나가 지은 씨 삶을 가르는 선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지은 씨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코트 안주머니에 넣은 천주머니가 오늘 가장 큰 반전을 불러올 열쇠라는 거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뚝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도는 방인데도 지은 씨 피부는 더 차가워져요. 면접관들은 이미 몇 명의 지원자를 끝내고 지친 표정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단정히 앉아있는 지원자들 사이에서 지은 씨는 너무 튀죠. 누군가는 눈으로 훑어보고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은 씨는 허리를 깊게 숙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지은입니다. 가운데에 앉아있는 인사 담당 면접관이 시계를 보고 차갑게 말합니다. 윤지은 씨, 면접 시간 엄수는 기본입니다. 왜 늦었는지 짧게 말씀해 보세요. 지은 씨는 목이 말라요. 변명을 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고 사실대로 말하면 동정심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할머니 손이 떠올라요. 갈라진 손, 넘어질 듯한 몸. 지은 씨는 결국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가 넘어질 뻔하셔서 잠깐 도와드리느라 지체됐습니다. 면접관 몇 명이 동시에 표정을 찌푸립니다. 그래서요? 사회생활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면접이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요? 지은 씨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말이 막혀요. 그런데 지은 씨는 억지로 고개를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더 정확히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분이 다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면접관이 비웃듯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지은 씨는 손끝이 떨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행동이고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면접은 이어지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지은 씨가 준비한 답변은 논리적이고 스펙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점, 자격증, 프로젝트 경험. 그런데도 면접관들의 시선은 늦은 사람이라는 낙인에 붙잡혀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인사 담당 면접관이 서류를 덮습니다. 윤지은 씨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허리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어서며 인사하는 순간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가벼운 금속이 카펫 위로 굴러가요. 딸깍하고 작은 소리가 납니다. 지은 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심장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지은 씨는 문을 나서며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가방끈을 꽉 쥡니다. 면접실 문이 닫히고 면접관들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늦은 건 치명적이죠. 상황 판단이 감정적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누군가는 불쌍하긴 한데 하고 말을 흐립니다. 그때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처음부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 검은 정장, 단정한 헤어, 눈빛만으로 방을 압도하는 분위기. 이 회사의 일조 자산가 여회장, 한서연 회장입니다. 이 회사는 그녀가 직접 만든 돌아올 수 없는 약속의 일부였죠. 서연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됩니다. 카페 뒤에서 반짝이는 작은 금속. 그것은 펜도 장식도 아닌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서연 회장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요. 펜던트 뒤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입니다. OK-B. 서연 회장의 호흡이 멈춥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그 이니셜은 서연 회장이 16살이던 시절 세상에서 도망치던 한겨울밤에 한 사람에게 맡겼던 약속의 표식이었습니다.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적어놓고 떠났던 그날. 그 펜던트가 왜 여기 있죠? 왜 지금 윤지은이라는 지원자의 주머니에서 떨어졌죠? 서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방금 나간 지원자 윤지은 씨를 찾아주세요. 면접관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회장님, 왜요? 서연 회장은 대답 대신 펜던트를 더 꽉 쥡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 평가는 잠시 보류하세요. 그 한마디로 면접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회사 방, 추위 속으로 걸어나가는 지은 씨는 아직 몰라요. 자신이 불합격이 아니라 더 큰 운명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요. 지은 씨는 로비를 빠져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립니다. 발끝이 얼어붙은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 얼어붙었어요. 끝났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문장들이, 밤새 외웠던 답변들이 다 허무하게 바람으로 날아가 버린 기분이죠. 밖으로 나오자 추위가 다시 달라붙습니다. 지은 씨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찢어진 소매, 무릎에 얼룩, 헝클어진 머리. 지은 씨는 숨을 내쉬고 발걸음을 돌리려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익숙한 번호가 아니에요. 회사 번호 같습니다. 지은 씨는 심장이 덜컥합니다. 혹시 뭔가 잘못이라도 했나? 혹시 늦게 들어온 게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되나? 지은 씨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지은 씨 맞으시죠? 잠시만 로비로 다시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지은 씨는 얼떨결에 묻습니다. 저 무슨 일인가요? 상대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십니다. 지은 씨는 잠깐 세상이 멈춘 느낌이 듭니다. 회장님이요? 방금 면접실 끝자리에 있던 그 사람? 일조재벌 여회장님이 왜 나를? 지은 씨는 머릿속이 하얘져요. 불합격 통보를 직접 하려는 건가? 아니면 무례하다고 혼내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들지만 지은 씨는 다시 로비로 들어갑니다. 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로비 한쪽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지은 씨를 안내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지은 씨는 숨이 막힙니다. 서연 회장이 혼자 서 있어요. 테이블 위엔 펜던트가 놓여 있고 서연 회장은 그걸 손끝으로 만지며 지은 씨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지은 씨가 피하고 싶은 눈빛이에요. 서연 회장이 먼저 묻습니다. 윤지은 씨,
이 펜던트 어디서 났습니까? 지은 씨는 눈을 깜빡입니다. 펜던트요? 지은 씨는 테이블 위를 보고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둔 천주머니에서 흘러나온 것. 지은 씨는 얼굴이 하얘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뜨린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 회장은 한 걸음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천주머니도 같이 있습니까? 지은 씨는 얼어붙은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어 할머니가 준 낡은 천주머니를 꺼냅니다. 서연 회장은 그걸 보는 순간 눈에 물기가 고입니다. 그 주머니에 꿰맨 자국 저건 제가 기억하는 손입니다. 지은 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 저 이건 오늘 아침에 길거리에서 나물 파시던 할머니께서. 서연 회장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나물 파시는 할머니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손수레에 나물 봉지들이 가득했고 넘어질 뻔하셔서 제가. 서연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요. 그 사람 특유의 완벽한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연 회장이 낮게 거의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은 씨는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시장 입구 쪽 바람 덜 드는 담벼락 앞이요. 서연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부릅니다. 차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직원이 당황합니다. 회장님, 일정이. 서연 회장은 단호합니다. 일정 다 미룹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게 서 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나, 뭘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서연 회장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지은 씨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마치 수십 년을 참고 견딘 사람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한 얼굴입니다. 서연 회장은 지은 씨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윤지은 씨,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그분을 제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은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 씨가 가장 무서워했던 불합격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확정된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지은 씨는 차에 오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할머니가 자꾸 떠올라요. 추위 속에서 갈라진 손으로 나무를 묶던 그 모습이요. 차가 출발하자 서연 회장은 펜던트를 품에 꼭 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제발, 제발 살아계셔 주세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시장은 바람이 더 거셉니다. 비닐 천막이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사람들은 목을 움츠린 채 빠르게 지나가요. 서연 회장의 차가 시장 입구에 멈추자 주변 공기가 순간 바뀝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구두,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길을 만드는 모습. 그러나 서연 회장은 경호원을 밀어내듯 앞으로 걸어갑니다. 눈은 오직 한 곳만 찾고 있어요. 지은 씨는 앞장서며 담벼락 쪽을 가리킵니다. 회장님, 저기요. 저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담벼락 앞엔 사람이 없습니다. 손수레도 잠깐 자리를 옮긴 듯 보이지 않아요. 지은 씨 얼굴이 굳습니다. 방금까진 여기. 서연 회장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치 소리까지 듣고 싶은 사람처럼 아주 조용히요. 그때 멀리서 손수레 바퀴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르륵 드르륵. 지은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골목 안쪽에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나물 봉지들이 여전히 수북하고 할머니의 어깨 위엔 얇은 눈 같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어요. 할머니는 지은 씨를 보자
반갑게 웃으려다가 바로 옆에 서 있는 서연 회장을 보고 멈춥니다. 너무 잘 차려입은 사람이니까요. 너무 낯선 세상의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아가씨, 이분은 누구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은 씨는 입술이 마릅니다. 할머니, 저 이 회사 회장님이시래요. 근데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할머니는 더 당황합니다. 나를, 내가 뭘? 서연 회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요. 눈이 할머니 얼굴에 고정됩니다. 세월이 바꿔놓은 주름,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그런데도 서연 회장의 표정은 점점 무너집니다. 그 얼굴이 기억과 겹쳐지기 시작한 거죠. 서연 회장은 할머니 앞에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바닥, 사람들 시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털썩하는 소리가 시장 입구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지은 씨는 숨을 들이켜고 할머니는 손술의 손잡이를 놓칠 뻔합니다. 아니, 어른이 왜 이래요? 할머니가 놀라 손을 내밉니다. 서연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입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과 체면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서연 회장을 일으키려 합니다. 아니, 내가 뭘 받았다고 일어나요. 사람들 보잖아. 서연 회장은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펜던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손끝이 펜던트에 닿는 순간 할머니는 마치 오래 잠들었던 기억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숨을 삼킵니다. 이게 왜 내가? 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저 서연입니다. 그때 16살 집에서 도망쳐서 한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아이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고입니다. 서연이? 서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킵니다. 할머니가 아니, 아주머니가 시장 바닥에 앉아 울던 저를 데려가서 따뜻한 국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이 펜던트를 쥐어주셨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할머니의 몸이 흔들립니다. 아이고, 그 애가 이렇게. 서연 회장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성공하면 꼭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두렵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계시던 노점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서연 회장은 말이 끊깁니다. 울음이 다시 터져요. 그 뒤로 수십 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펜던트가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지은 씨가 나물 파는 할머니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할머니는 서연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비싼 코트 위로 올라가요. 서연아, 살아있었구나. 그때 내 눈이 너무 무서웠어. 살려놓고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말에 서연 회장은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시장 사람들은 멈춰서서 숨죽여 봅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도 이 장면이 너무 진심이라 손을 내립니다. 지은 씨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이 도운 건 단지 할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평생을 풀어주는 열쇠였다는 걸 이제야 느끼는 거죠.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그 펜던트는 오늘 아침 할머니가 제게 주신 천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지은 씨를 바라봅니다. 아가씨, 내가 오늘 나를 붙잡아줬지. 서연 회장은 지은 씨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달라요. 감사와 놀라움과 확신이 섞여 있습니다.
윤지은 씨, 당신이 오늘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무릎 꿇고 우는 일조 재벌 여회장과 나물 파는 할머니, 그리고 흑수저 청년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면접이었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서연 회장님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긴 너무 춥습니다.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회장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엔 결심이 들어 있었죠. 미안함을 넘어 책임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찻집으로 할머니와 지은 씨를 안내하셨어요. 난방이 켜진 공간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어색하게 앉으십니다. 내가 이런 데를 와도 되는 건가. 지은 씨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손끝을 비볐습니다. 아직도 철 손잡이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낡은 천주머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꿰맨 자국이 촘촘히 이어진 주머니였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물으십니다. 아주머니, 왜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눈을 내리깔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으니까. 회장님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맡기고 떠났죠.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찾아오겠다고요. 회장님은 펜던트를 손끝으로 만지며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속을 미뤘습니다. 성공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그냥 죄송해서요. 제가 약속을 지키면 아주머니 삶이 괜찮아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아주머니가 힘들게 살고 계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 수십 년을 도망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도망쳤어. 그 한마디에 지은 씨까지 숨을 삼켰어요. 할머니는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날 내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괜찮았어. 장사도 됐고 단골도 많았지.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더라.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어. 빚이 우리한테 다 넘어왔지.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갔고 사람들한테 쫓겨다녔어. 내가 그때 너한테 해준 국 한 그릇이 내 인생엔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회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숨으려고 도시를 옮기고 방을 옮기고 남편이 먼저 쓰러졌지. 그 뒤엔 내가 혼자 남았고 나이 드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남을 팔고 폐지 줍고 그렇게 살았어. 할머니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갈라진 손등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는 놓지 않았다. 내가 맡긴 편지랑 펜던트. 주인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믿었어. 회장님은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찻집 바닥에 조용히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런 삶을 사신 걸 저는 상상만 하고 도망쳤습니다. 할머니는 회장님을 일으키지 않고 회장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길에서 울던 아이를 달래듯이요. 야, 울지 마라. 살아서 봤으면 됐다. 할머니도 결국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내가 너를 끌고 가서 밥을 먹였던 건 거창한 일이 아니야. 그냥 죽을 것 같은 눈을 봤거든. 그 눈을 그냥 두면 내가 평생 잠을 못 잘 것 같았어.
회장님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생활도 옆에 사람도 제가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은혜를 갚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이유 중 하나가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서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오늘 아침 저에게 그 천주머니를 주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다고 부적처럼요. 지은 씨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면접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합격일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 씨는 자신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억울해서, 너무 허망해서 입 밖으로 새어나온 거죠. 회장님 시선이 지은 씨에게로 옮겨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 있었어요. 윤지은 씨 면접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은 씨는 솔직히 답합니다. 할머니를 도우느라 늦었다고요.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게 윤지은 씨의 가치관입니까? 지은 씨는 숨을 삼키고 대답해요. 네,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면 저는 늘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이었죠.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결심의 표정이었습니다. 윤지은 씨,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타인의 생계를, 타인의 안전을 자기 삶보다 먼저 본 선택입니다. 그게 진짜 사람의 바닥이죠. 그리고 회장님은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바로 인사팀장 연결하세요. 지은 씨는 깜짝 놀랍니다. 회장님, 아니 제가 늦었는데 회장님은 말을 끊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윤지은 씨, 당신은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 다른 면접을 통과한 겁니다. 회사가 붙잡아야 할 사람의 기준이 뭔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은 씨의 눈이 흔들립니다. 마음속에서 희망이 올라오려다가 바로 다시 눌립니다. 혹시라는 기대가 너무 무서운 거죠. 기대했다가 또 떨어지면 정말 견딜 수 없으니까요. 회장님은 전화가 연결되자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면접자 윤지은, 즉시 최종 합격 처리하세요. 그리고 근무 조건은 특별 채용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출근일은 본인 상태 고려해서 안내하세요. 비서가 네, 회장님하고 답합니다.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반응을 못합니다. 숨이 막혀서요. 저 합격이요? 겨우 한마디가 나왔을 때 회장님은 지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네, 합격입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덧붙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아주머니 생명을 지켰고 제 인생의 약속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지은 씨 손을 잡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뭘 했니? 착한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온기가 지은 씨 손끝에 스며들었어요. 지은 씨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울음이 소리 없이 떨어져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겨우 살아남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찻집 밖에서 바람이 또 한 번 세게 불고 창문이 덜컹거립니다. 그때 회장님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아침 윤지은 씨가 아주머니를 도울 때 혹시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지켜보는 느낌? 글쎄, 지은 씨도 기억을 더듬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칠 때 이상하게도
뒤에서 누군가 시선을 보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펜던트를 다시 쥐며 낮게 말합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찾지 못한 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주머니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지은 씨 심장이 서늘해집니다. 할머니 얼굴도 굳어요. 숨기다니 누가? 회장님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글씨가 희미한 편지였어요. 제가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떠난 편지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본이 회사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지를 먼저 손댔다면 아주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죠. 지은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늘의 기적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진실의 문으로 넘어갑니다. 찻집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눈물과 안도의 숨이 오가던 자리였는데 회장님이 누군가 숨기려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따뜻한 난방도 차갑게 느껴져요. 지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쥡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지금은 그런 통증이 문제가 아니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나를 숨겨? 회장님은 숨을 고르며 오래된 편지 사본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글씨는 희미하지만 마지막 줄이 또렷해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회장님은 그 줄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분명히 아주머니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본이 회사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금고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습니다. 제 가족, 제 비서실 일부, 그리고 제 과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지은 씨는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 누가 그런 걸 왜? 회장님은 지은 씨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윤지은 씨, 혹시 오늘 면접장에서 누가 제일 강하게 당신을 깎아내렸는지 기억합니까? 지은 씨는 잠깐 떠올립니다. 차갑게 쏘아붙이던 인사팀장, 그리고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 인사팀장님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인사팀장 제 새어머니 쪽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되묻습니다. 새어머니? 회장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16살 때 도망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은 지옥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 제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쳤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때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요. 그들이 아주머니가 있는 노점 근처까지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장사를 접고 옮겨 다녔나?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주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아주머니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맴돌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죠. 회장님은 손을 움켜쥡니다. 누군가가 아주머니를 찾아내는 길목을 끊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요. 제가 아주머니를 만나면 제가 과거를 되찾는 셈이니까요. 지은 씨는 등골이 서늘해져요. 갑자기 오늘 아침 시장의 시선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할머니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던 느낌. 그리고 자신을 훑어보던 눈빛. 지은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에도요. 누가 저희를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즉시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시장 입구 CCTV, 찻집 주변 CCTV, 지금 당장 확보.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 집안이
제가 준비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혼자 시장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려다가 회장님 눈빛을 보고 멈춥니다. 그 눈빛엔 부탁이 아니라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서늘한 바람이 한 번 더 밀려 들어옵니다. 직원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입니다. 그는 깔끔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목소리에는 익숙한 권위가 섞여 있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 표정이 단숨에 굳습니다. 이태준 전무. 지은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업계 기사에서 회장님 최측근, 실세라고 불렸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이 할머니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지은 씨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전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따뜻한 차 드시고 계셨네요. 그런데 이런 자리는 밖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니까요. 회장님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오해할 게 뭐가 있죠? 전무는 낮게 웃습니다. 회장님 과거를 자꾸 꺼내면 회사에도 부담이 됩니다. 주주들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낮게 덧붙입니다. 특히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요. 회장님이 테이블을 가볍게 치듯 손바닥을 놓습니다. 이태준 전무, 그만하세요. 전무는 지은 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분은 누구죠? 면접자라던데. 사적인 자리까지 따라오는 건 규정 위반 아닙니까? 지은 씨는 몸이 얼어붙습니다. 방금 합격이란 말을 들었는데 그 합격이 다시 흔들리는 것 같은 공포가 올라와요. 그 순간 회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지은 씨는 제 지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전무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회장님, 인사 절차는? 회장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절차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전무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거는 회사 부담이 아니라 제 의무입니다. 전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회장님,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회장님이 말을 자릅니다. 감정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편지 사본을 들어 보입니다. 이 사본이 금고에 들어간 경로, 전무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전무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찻집 공기가 얼어붙어요. 전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회장님은 차갑게 답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였겠죠. 제가 과거를 찾으면 누군가는 잃는 게 있으니까요. 전무는 자리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봅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을 막듯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밉니다. 전무가 문을 나서며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 결정 후회하지 마십시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 씨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은 숨을 고르고 할머니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윤지은 씨, 당신은 오늘부터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 잊지 마세요. 이건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이고 누군가에게는 빼앗기기 싫은 진실입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엔 하나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신이 원한 건 취업이었지 이런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은 씨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할머니의 손을 놓는 순간 누군가가 다시 할머니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찻집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회장님은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지은 씨에게도 조용히 말합니다. 윤지은 씨도 같이 갑니다.
오늘 밤은 혼자 집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은 씨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지은 씨는 창밖에서 이상한 걸 봅니다. 골목 반대편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이쪽을 보고 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립니다. 지은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동으로 끝날 줄 알았던 하루가 이제는 진실을 지키는 밤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회장님이 준비해 둔 곳은 호텔이 아니라 조용한 주택형 레지던스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들어가자 보안이 철저합니다. 출입구엔 직원이 상주하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회장님은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드립니다. 아주머니, 따뜻한 물부터 드시죠. 할머니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는 표정이에요. 내가 이런 데서 자도 되나? 회장님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됩니다. 제가 그걸 허락받은 게 아니라 제가 책임질 겁니다. 지은 씨는 한쪽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합격 문자가 왔지만 기뻐할 틈이 없어요.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계속 올라옵니다. 찻집 앞에서 본 검은 모자, 전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후회하지 말라는 마지막 말. 지은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이 바로 떠오릅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마음, 그 하나였어요. 회장님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을 건넵니다. 회장님, CCTV 확보했습니다. 회장님은 화면을 넘겨보다가 손이 멈춥니다. 시장 입구 화면에 할머니가 보이고 지은 씨가 손수레를 잡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 사람들 사이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잠깐 등장해요. 그는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에서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통화합니다. 대상 확인. 회장님 움직임 예상. 같은 입모양이 보입니다. 회장님 눈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이태준 전무 쪽 사람입니다. 지은 씨가 숨을 삼킵니다. 그럼 오늘 아침부터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또 누를 끌어들이는 거냐? 회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굽히며 말해요. 아주머니, 이제는 제가 아주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때 회장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내선입니다. 인사팀장. 회장님이 받자 인사팀장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님 윤지은 씨 합격 처리 전무님께서 이 일을. 회장님은 차갑게 말합니다. 그 이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면접 규정상 지각은. 회장님은 말끝을 끊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버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더 낮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인사팀장님은 조사 대상입니다. 금고 문서 접근 기록 전부 제출하세요. 전화가 끊기자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아요. 이건 회사 내부 싸움입니다. 자신 같은 신입이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회장님은 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윤지은 씨 겁나죠? 지은 씨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무섭습니다. 회장님은 아주 짧게 웃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머니를 다시 놓치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 못합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늦은 밤인데도요.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비서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습니다. 회장님 전무님입니다. 혼자 왔습니다. 지은 씨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움켜쥐고 떨기 시작해요. 회장님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열어주세요. 비서가 막습니다. 위험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여기서 피하면 끝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태준 전무가 들어옵니다. 그는 깔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은 칼 같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늦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급해서요. 회장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무슨 용건이죠? 전무는 할머니를 봅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할머니가 숨을 들이켜며 묻습니다. 나를 알아? 전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회장님 가족일을 오래 처리했습니다. 회장님이 찾던 분이 맞으시네요. 지은 씨가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을 막습니다. 전무는 지은 씨를 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오늘 면접자죠. 윤지은. 이름을 정확히 아는 순간 지은 씨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조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전부요. 전무가 회장님께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어르신께는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언론이나 회사 내부 소문이 퍼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회장님 약점이 됩니다. 회장님은 차갑게 웃습니다. 약점이요? 사람이 약점입니까? 전무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회장님 과거는 지금 그룹집의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서류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어떤 상속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숨겼군요. 전무는 잠깐 미소가 흔들립니다. 회장님은 비서에게 말합니다. 경찰과 변호인단 연결하세요. 지금부터 녹음 시작. 전무가 손을 들어 막습니다. 회장님, 너무 과격하십니다. 회장님은 한마디로 끝냅니다. 이건 과격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 순간 전무가 말실수를 합니다. 회장님이 그분을 찾으면 우리 쪽이 곤란해집니다. 회장님은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쪽? 전무 얼굴이 굳습니다. 회장님이 낮게, 아주 낮게 말합니다. 당신 뒤에 누가 있습니까? 새어머니입니까? 전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입술을 떼요. 회장님, 세상은요, 약속보다 권력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권력으로 정리하죠. 회장님은 태블릿을 들어 CCTV와 금고 기록 캡처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아주머니 위치를 추적했고 제가 찾는 흔적을 끊었고 금고에 편지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정리하라고 왔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전무는 표정을 관리하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회장님 측 변호인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녹취 확보 완료입니다. 전무는 뒤늦게 상황을 깨닫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공문이 나갑니다. 회사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립니다. 서연아, 너 진짜 강해졌구나. 회장님은 할머니 앞에 다시 앉아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서요. 그리고 회장님은 지은 씨를 바라봅니다. 윤지은 씨, 당신이 오늘 보여준 건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뽑았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 정말 출근해도 됩니까?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당신에게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머니 옆에 있어 주세요. 저는 회사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따뜻한 사람 옆에 있어야 합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지은 씨 손을 꼭 쥡니다. 그래, 고맙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먼 곳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는 지은 씨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지은 씨를 다른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면접에 늦어 불합격할 뻔했던 흑수저 청년이 한 할머니를 도왔고 그 도움은 일조재벌 여회장의 평생 약속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숨겨졌던 진실까지 끌어냈죠.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번에는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윤지은 씨, 당신이 오늘 선택한 길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는 감동으로 시작해 진실과 책임으로 끝난 하루.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먼저 본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